우주인에 선발이 되어서 정말 한순간에 굉장히 유명해졌었죠. 전 국민이 다 알 정도였으니까 와, 이렇게 인생이 한 번에 바뀌는구나. 한편으로는 좋은 기분이죠. 네, 그런 생각이 드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아,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예를 들면 굉장히 어린 나이에 유명해지시고 평생 우리한테 그런 이미지로 끝까지 남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마치 뭔가 박제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렇게 시뮬레이터 안에 들어가서 우주복 입고 누워서 버튼을 막 누르면서 위급 상황에 대응하고 막 하는 거예요. 굉장히 루틴한 그런 일들의 반복이에요. 그런데 몸은 지상에서 그 루틴한 훈련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자기 정신은 저 우주에 가 있는 거죠. 저기 가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계속 해가는 겁니다. 그 반복적인 일들을. 안녕하세요. 우주인이 될 뻔했던 남자 고산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우주인으로 많이 기억하실 텐데 근데 저는 그 다음에도 계속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서 지금 어딘가에 있고요. 제가 굉장히 소중히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맷집이 좋은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피지컬리도 그렇지만 멘탈리 맷집 좀 강한 편인데 어렸을 때 아버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여러 가지 결정해 가면서 커왔던 독립적인 성향들 그런 것들이 자리 잡아 있는 것 같고 인지과학이라는 전공을 해서 삼성 종교원의 인공지능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온라인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인을 찾습니다 라는 광고를 봤고요.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니면서도 산악부 하면서 고산 등반하거나 복싱 전국대회에서 동메달 딴다든지 하는 것들이 우주인이 되려고 준비했던 게 아닌데 신기한 게 선발 때 다 도움이 되더라고요. 러시아에 1년 정도 인텐시브하게 훈련을 받으러 갔고요. 제가 최종 우주인으로 선발이 되었었는데 발사 1개월 전에 러시아에서 저를 한국에서 온 스파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저랑 그 당시에 백업 우주인이었던 이소연 씨가 교체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언론이랑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런 말 했던 것 같아요. 난 러시아에 우주인이 데리고 왔지 단순한 우주 관광객이 데리고 온 건 아니다. 한국에서 대표로 뽑혀간 만큼 우주인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고 러시아에서 그렇게 조치했던 거는 또 러시아인들이 했어야 되는 일을 했다. 후회하는 바는 전혀 없고요. 우여곡절도 다 겪으면서 제 맷집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습니다. 훈련을 다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죠. 저는 원래 국가, 애국심 이런 걸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러시아와 한국의 경계선상에 있으면서 매 순간 한국에서 대표로 온 사람이라는 걸 인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를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였고 한국이라는 자산을 레버리지해서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었고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었고 과학기술 분야에 비화신 정책을 공부하면 좋겠다. 하버드에 가기 직전에 실리콘밸리 싱귤러리티 대학교라는 곳에 가게 되었어요. 특이점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될 수 있고요. 미래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순간이 오는데 이때를 싱귤러리티라고 부르는 겁니다. 전체 80명의 전 세계에서 온 좀 쟁쟁한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너희가 여기서 할 일은 무엇이냐면 10년 이내에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거다. 인류가 당면 거대한 문제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거대한 문제가 여기 존재하고 있고 2010년도인데 블록체인, 3D 프린팅, 자율주행 자동차 마치 테드 토크하는 것처럼 이렇게 미래를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그 참가자들의 마음속에 기업가 정신을 불러일으켜주는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나누었던 이야기들은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미래를 만드는 거다. 현실의 그런 팍팍한 삶을 개선해내고 이런 거 되게 중요하지만 과학기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지금부터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전혀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 경험들이 국내에서 봤던 상황들에 많이 대비가 됐는데 한정된 자원에서 무언가 쟁취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그런 상황과 무한히 열려있는 그런 미래에 내가 무언가 개척해서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 와, 이런 프로그램이 한국에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하버드에 2년 동안 공부하게 되어 있었는데 한국으로 돌아와서 하이드 인스티튜트라는 비영리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었어요. 취지가 좋다 보니까 지자체건 정부건 많이 후원을 해줬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한인 창업자들 그리고 멘토들을 모아서 창업대회를 열기도 했었고요. 거기서 배출된 유명한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만한 회사들 중에는 산타토익으로 유명한 리드, 또 그 당시에 미국에서 이미 하드웨어 창업이 굉장히 붐이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세운상가에 메이커 스페이스를 만들고 누구나 와서 쉽게 제조,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는데 이걸 보고 정부에서 전국에 그런 메이커 스페이스를 수백 개 만들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 메이커 운동이라는
붐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비영리 법인으로 사실 굉장히 많이 임팩트를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솔직히.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 임팩트가 저 말단까지 내려가는 것, 마치 핏줄이 저 모세혈관 끝까지 가는 것처럼 개인 한 명 한 명까지 필요에 의해서 닿으려면 시장 경제적인 영리 비즈니스를 통해서 비전을 관철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메이커 씬을 계속 경험하고 있었는데 거대한 기회 같은 게 다가오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3D 프린터를 선두로 해서 개인이 제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조의 큰 변화, 여기서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3D 프린터를 만드는 것을 첫 번째 프로젝트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근데 한 2년 정도 그냥 흘러가 버리더라고요. 제조라는 분야가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좋은 파트너 만나는 것부터 너무 어렵고 굉장히 올드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 이 제조 분야가 혁신의 여지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기회가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엄청나게 몸으로 깨달았죠. 그래서 제조업에서 플랫폼 사업으로 되게 크게 피벗했는데요.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시대에 모든 게 온라인으로 해결되는데 이 거대한 제조 시장이 아직까지 온라인에 올라오지 않고 잠자고 있었다. 사업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인생을 걸고 도전해 볼 만한 주제다. 사실은 피벗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기존에 함께했던 구성원들과 이 길을 갈 수 있는지, 그 길을 찾아내려는 시도들이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정이었어요. 지금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분들에게나 아니면 회사에게나 잘된 결정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렇게 노력하는 것들이 혹시 이분들한테 폐를 끼쳤던 건 아닌지, 시간의 낭비가 아니었을지, 그런 것들은 계속 숙제인 것 같아요. 창업자들이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맨날 사고가 터지고 그런 지리멸렬한 일들이 이어지고 이런 일상인데, 우주인 훈련 실제 받아보면 그렇거든요. 시뮬레이터 안에 들어가서 굉장히 루틴한 그런 일들의 반복이에요. 몸은 지상에서 그 루틴한 훈련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자기 정신은 저 우주에 가 있는 거죠. 저기 가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계속 해가는 겁니다. 지금 몸은 진흙탕 속에 계속 굴러가고 있지만 이걸 계속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꿈꾸는 비전, 저 멀리 있는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걸 같이 꿈꾸는 동료들이랑. 저는 사실 우리나라가 싸이월드라든지 다른 서비스를 굉장히 일찍 시작했지만 글로벌 플랫폼이 아직 되지는 못했던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제조 분야에서는 이런 플랫폼을 글로벌하게 잘할 수 있는 토양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강력한 제조 기반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IT 쪽의 리소스를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시너지를 내면은 범아시아 지역에 있는 제조 기반을 레버리지해서 글로벌리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도 가능할 수 있지 않나. 한번 해볼 만하다. 지금은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을 매칭시켜주는 카파라는 플랫폼으로 9,000개 정도의 회원사들이 사용을 하셨고요. 총 100억 원 정도의 누적 투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달려갈 일만 남았습니다. 사람을 계속 끊임없이 앞으로 가게 만드는 그런 동기가 내 안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밖에 있는 무엇이 저한테 더 큰 의미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크게 말하면 국가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건 아니면 팀, 우리 구성원들의 책임이건 혹은 뭐 가족에 대한 책임이건, 이 밖에 있는 어떤 동기가 왠지 모르겠지만 난 이걸 지키고 싶어 하는 것이 되는 순간 그 가치가 우리를 더 앞으로 나가게 하는 큰 원동력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떤 계기로 한국의 우주인으로 선발돼서 러시아에 가서 훈련을 받고 이 모든 게 집약돼서 저의 다음 스텝을 결정할 때 영향을 많이 미쳤고, 또 그 이후에 했던 일들이 제가 또 에이틴 벤처스를 만드는데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지금 당장 자기 가슴속에 엄청나게 대단한 꿈이 없다고 하더라도 뭔가 삶에서 그런 새로운 방향성을 잡아나갈 때 동쪽이야 서쪽이야 했을 때 서쪽인 것 같아, 왠지 모르지만 이쪽이 끌리는 것 같아, 그런 분위기가 느껴져 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방향이 있으면 그곳으로 한 번 나가기 시작하면 그래서 한 발짝 한 발짝 계속 새로운 풍경들을 마주하게 되고 그 다음 스텝을 만들어가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도 있는 것 같다. 꿈을 엄청나게 가져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다. 한 걸음씩 나가다 보면 그게 곧 내가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굉장히 크게 의미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제일 좋은 게 아직까지 계속 어떤 길 위에 서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이야기가 아직 완결되어 있지 않고 계속 어딘가 향해서 가고 있는 길이고, 미지의 영역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열려있는 결론, 다가오는 그런 환경들, 저희 안에서 또 생겨나는 그런 것들 재료를 해서 그 다음 단계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보고 싶어요. 그럼 그 끝에 뭐가 있을지는 가봐야 알 것 같아요.